안녕하세요. 오늘 딥다이브,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그중에서도 법인 설립과 세금 전략,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봐야 할지 막막할 때가 많은데요. 저희가 오늘 딱 필요한 알맹이만 짚어드릴게요. 네, 특히 그 C컵하고 LSC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그 차이점 하고요. 또 왜 다들 델라웨어 하는지. 아, 맞아요. 델라웨어. 네, 그리고 이제 국경간 거래할 때 세금 문제 이런 실질적인 부분들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단추, C컵 대 LLC. 이게 세금 면에서 그렇게 차이가 크다고요? 네, 핵심 질문은 이거예요. 누가 미국 세금을 내는가? 누가 내는가? C컵은 법인 자체가 미국에서 납세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번 돈에 대해서 법인세, 지금 21%죠. 그걸 내고요. 네. 남은 이익을 이제 한국 모회사로 보낼 때는 한미 조세 조약이 있어서 비교적 낮은 세율, 한 10에서 15% 정도로 원천 징수만 하면 끝나요. 아, 그러니까 C컵이 중간에서 한번 딱 막아주는 거네요. 세금 방패막처럼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세금 방패막, 블러커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이중과세 아니냐는 말도 있잖아요. 법인세 내고 배당할 때 또 내고. 아,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이론상으론 그렇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낮은 원천 징수 세율 덕분에 실제 부담은 관리 가능한 경우가 많아요. 안정성을 생각하면 감수할 만한 거죠. 그렇군요. 그럼 LLC는요. 이게 뭐 절차가 더 간단하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LSC는 기본적으로 투과과세라고 해서 법인 단계에서는 세금을 안 내요. 그럼 더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이게 함정이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LLC가 미국 내에서 실질적으로 사업 활동을 해서 소득, ECI라고 하죠. 이걸 벌면요. 네, ECI. 그 세금 납부 의무가 LLC를 건너뛰고 한국에 있는 모회사한테 직접 생겨버립니다. 네. 잠깐만요. 그럼 한국 본사가 직접 미국 국세청, IRS에다가 신고하고 세금 내야 한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한국 모회사가 IRS의 직접적인 관할권 아래에 놓이게 되는 거죠. 세무조사 위험도 같이 따라오고요. 와, 그건 정말 생각지도 못한 위험인데요? 네. 게다가 외국인이 소유한 LLC는 특정 거래 내역 보고서, 폼 5472라고 하는데 이거 안 내면 벌금이 최소 25,000달러예요. 어휴, 벌금까지요? 네. 그러니까 한국 모회사가 직접 IRS에 타겟이 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부담이죠. 아, 게다가 자료 보니까 뭐 투자 유치나 스톡 옵션 발행 같은 거 할 때도 C컵이 훨씬 편하다고 하니 맞아요. 그럼 뭐 미국에서 제대로 사업하려면 C컵이 맞는 방향이겠네요. 거의 대부분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C컵으로 정했어요. 근데 어디에 설립할 거냐 이게 또 문제인데 다들 델라웨어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진짜 세금이 싸서 그런 거예요? 아, 그게 가장 큰 오해 중 하나예요. 델라웨어의 진짜 매력은 세율이 아니고요. 아, 그래요? 네, 미국에서 가장 발달되고 또 예측 가능한 기업법하고 기업 분쟁만 전문으로 다루는 형평법 법원, 이게 있다는 거예요. 아, 법률 시스템이 잘 돼 있다. 네, 그래서 복잡한 M&A나 투자 유치할 때 법적 안정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내는 그 주세금은요? 델라웨어에 설립해도 다른 주세금을 낼 수 있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실제 세금은 설립지가 아니라 사업을 진짜로 하는 곳, 그러니까 뭐 사무실, 공장, 직원들이 있는 조화의 경제적 연관성, 이걸 넥서스라고 부르는데요. 넥서스요? 네, 이 넥서스가 형성되는 주에 법인세를 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델라웨어에 서류상 회사를 뒀어도 주된 사업장이 캘리포니아면 캘리포니아 주 세금을 내는 거죠. 아하, 그럼 주마다 세율도 다 다를 테니 그것도 잘 따져봐야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뭐 특허 같은 거 관리하려고 델라웨어 지주회사, DHC 이런 전략도 쓰긴 하는데 이것도 요새는 델라웨어에 진짜 사무실이나 직원이 없으면 세금 혜택 받기가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미국 기업을 인수할 때요. 이거 세금 부담 없이 할 방법도 있나요? 네, 미국 세법, 그 IRC 섹션 368 같은 데 보면 비과세 조직 개편 요건들이 있어요. 이걸 잘 활용하면 가능합니다. 비과세 조직 개편이요? 네. 특히 그 인수 대상 회사의 빚은 떠안기 싫고 좀 유연하게 하고 싶을 때 삼각합병이라는 방식을 많이 써요. 삼각합병?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냥 서류상 요건만 맞춘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IRS는 항상 그 실질을 보거든요. 실질이요? 네. 진짜 사업 목적이 있었냐, 비즈니스 퍼포스, 그리고 인수 후에도 기존 주주 지분이나 사업 자체가 계속 이어지는지, COI, COP 이런 걸 다 따져봅니다.
형식보다는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죠. 아, 이것도 쉽지 않네요. 그런데 만약에 한국 모 회사가 미국 기업을 직접 인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되면 더 복잡해지겠군요. 오, 훨씬 복잡해지죠. 이때는 IRC 섹션 367이라는 아주 특별한 규정이 적용돼요. 섹션 367이요? 네, 이게 뭐냐면 미국 안에 있는 자산의 평가 이익이 세금 한 푼 안 내고 해외로 그냥 나가는 걸 막으려는 거예요. 일종의 국경 통과세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동행세 같은 거군요. 네, 특히 미국 자회사 주식을 해외 모회사로 넘길 때 이익인식 약정, 줄여서 GRA라고 하는데요. 이걸 IRS랑 맺으면 당장은 세금을 안 낼 수 있어요. 아, 당장은 피할 수 있다? 네, 근데 이게 조건부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세금은 안 낼게. 대신 앞으로 5년 동안 특정 조건 어기면 그때 가서 낼게 하고 약속하고 매년 잘 지키고 있는지 보고해야 하는 거예요. 아, 5년 동안 계속 신경 써야 하는 거네요. 그렇죠. 5년짜리 조건부 비과세 상태인 셈이죠. 와, 설립하고 인수구조 짜는 것만 해도 머리가 아픈데 운영 중에도 조심해야 할 세금 함정이 또 있다고요? 그럼요. 특히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하는데요. 첫째는 이자 비용 공제 한도 규정. 이게 IRC 섹션 163J입니다. 이자 비용 공제요? 네, 미국 자회사가 너무 많은 빚, 특히 한국 모회사 같은 관계사한테 빌린 돈으로 자금을 조달하면요. 그 이자 비용을 전액 비용으로 인정 못 받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계산 방식이 더 엄격해져서 자본 구조 짤 때 진짜 신중해야 합니다. 아, 이것도 자금 조달 계획에 큰 영향을 주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정말 중요한 건데 이전 가격, 트랜스퍼 프라이싱 규제입니다. IRS 섹션 480이고요. 이전 가격이요? 아, 이거 많이 들어왔어요. 네, 한국 모회사랑 미국 자회사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내부 거래 있잖아요. 제품을 팔거나 용역을 제공하거나 로열티를 주거나 돈을 빌려주거나 하는 모든 거요. 네. 이게 반드시 아무 관계없는 제3자랑 거래하는 것처럼 공정한 가격, 즉 정상 가격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입증하죠? 그래서 이걸 입증하는 아주 상세한 문서, 이전 가격 보고서를 미리 만들어놔야 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IRS가 이걸 엄청 깐깐하게 보고 문제 삼으면 과태료가 정말 어마어마해요. 이야, 정말 빈틈없이 준비해야겠네요. 이런 규정들을 다 챙기려면 진짜 전문가 도움이 꼭 필요하겠어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전 가격처럼 매년 계속 신경 써야 하는 부분은 사업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내용들을 다뤄봤네요. 한번 정리해볼까요? 미국 사업 시작할 때 법인 형태는 일단 C코업이 여러모로 안정적이고 네, 일반적으로는요. 설립지는 세금보다는 법률적 이점을 보고 델라웨어를 고려해볼 수 있지만 실제 주세금은 사업장이 있는 곳, 즉 넥서스 기준으로 내야 하고 그렇죠. M&A 할 때는 비과세 요건이랑 실질을 잘 따져봐야 하고 국경 간 거래 시에는 그 섹션 367 통행세랑 GR의 약점 네, 그거 조심해야죠. 그리고 운영하면서는 이자 비용 공제 한도 섹션 163J랑 아주 중요한 이전 가격 섹션 482 규정 준수가 핵심이군요. 네, 정확하게 요약해 주셨네요. 중요한 건 단순히 세금을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 복잡한 규제 속에서 예측 가능하고 또 방어 가능한 방식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겁니다. 네, 예측 가능하고 방어 가능하게. 특히 이전 가격처럼 계속 증빙 자료를 만들어야 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게 나중에 훨씬 이득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파헤쳐본 내용들이 여러분의 성공적인 미국 시장 진출 전략 수립에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오, 어떤 거죠? 오늘 저희가 살펴본 이런 복잡한 규정들 있잖아요. 진짜 사업 목적이 뭐냐, 경제적 실질이 있냐 이런 걸 자꾸 따지는 거요. 네네. 이게 단순히 그냥 세금을 더 거두려고만 하는 걸까요? 아니면 혹시 그 이면에 이 글로벌 기업 활동의 어떤 투명성이나 실질에 대해서 미국 정부가 보내는 좀 더 큰 정책적인 메시지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아, 규정 너머의 정책적 의도라.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네, 이런 규정의 배경을 한 번쯤 고민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더 깊이 알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저희 딥다이브를 다시 찾아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